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성과 함께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고향으로 향할 계획이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아무래도 그 교통량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이 즐거워야 할 명절이 때로는 교통사고로 얼룩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자, 정답은 바로 추석 연휴 전날, 하루 전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작년 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좀 분석해 봤더니요. 자, 일평균은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진짜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죠. 539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명절 연휴 하루 전, 추석 연휴 하루 전에는 무려 792건으로 평소보다 4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그해, 작년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5년 평균치를 내봐도 연휴 전날에 일평균보다 한 40% 이상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주로 연휴 전날 오후 시간에서 저녁 시간대, 오후 2시부터 점점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제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는 피크를 치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정도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이유는 올해 추석 연휴처럼 이렇게 연휴 전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오후에 이제 퇴근 차량이랑 귀성 차량이 같이 뒤섞이면서 통행량이 한꺼번에 많아지면서 거의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연휴 전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 교통사고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인명피해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추석 외기간에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를 살펴보니 그 147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174명으로 한 평소보다 20%가량은 인명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 때 고향으로 향할 때 그리고 오갈 때 귀성 귀경길에 가족 단위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패턴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안전띠 잘 매십니까? 앞좌석, 뒷좌석에서도 잘 매세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시내도로에서도 잘 매십니까? 자,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에서는 이제 많이들 매시는데 뒷좌석에서는 잘 안 매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마다 하는데 거의 매년마다 변함없이 뒷좌석은 30%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사고 났을 때 안전띠 안 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다칠 것도 다치고 안 죽을 것도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고속도로든 시내도로든 정말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많은 도로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는 바로 이 안전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뒷좌석에서도 시내에서도.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사망 교통사고 원인을 좀 분석했더니요. 자, 추석 연휴 사망 교통사고 어떤 원인이 가장 많았을 것 같으세요? 자, 한국도로공사에서 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명절 연휴 원인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졸음, 전방주시 태만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 외에 과속 21%, 급사료 변경 16%, 운전대 과조작, 역주행 등의 순이었는데 자,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는 장시간 장거리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정체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또 휴게소 한 번씩 들렀다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 들르면 집에 언제 가냐 하는 생각에 꾹 참고 그냥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는 겁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얼마나 단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겨서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건데 자, 졸음운전 사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차량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 하죠. 때로는 구분도로에서 그 구분길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그 갈림길이죠. 거기서 이제 안전지대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사고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나 졸음운전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의식 상태로 운전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제동행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달리는 속도 그대로 추돌하기 때문에 좀 피해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의 의식이란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은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그만큼의 시간은 또 주의가 분산됩니다.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이완하고 긴장하고 이완하고가 반복되는데 긴장의 최고 피크를 찍고 나면 이제 의식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우회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공배, 완전히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는 공백기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절대적으로 나의 의식은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고속도로 휴게소나 요즘에 졸음쉼터도 잘 돼 있잖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들르셔서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맑은 공기도 쐬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쉬어가시고 중간중간에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도 졸음 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교통사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특히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평소보다 무려 2배 정도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5년간의 2차 사고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사망자가 평상시에는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7.1%였는데 명절 연휴에는 2배인 31.6%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고 사례는 21년 3월 1일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행치량터널 부근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먼저 한 SUV 한 대가 사고로 인해서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운전자는 갓길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또 다른 SUV 한 대가 그 후미를 이제 추돌하면서 안타깝게도 갓길에 서 계시던 운전자는 돌아가셨고요. 자, 21년 12월에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내동교에서는 자, 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먼저 1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 정차돼 있던 사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톤 탑차가 뒤쪽에서 2차 사고로 추돌하면서 사고가 또 2차 사고로 발전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대비되는 점은 자, 1차 사고 난 이후에 이 운전자들은 다행히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터널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고장이 나거나 2020년 3월 4일에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와촌터널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섰어요. 그 멈춰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는데 다행히도 여기 서 계신 분 계시죠? 처음에 고장 차량에서 빠져나오신 운전자입니다. 이렇게 대피해 계시면서 안전지대 대피하시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수칙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장이나 사고가 났다면 즉시 비상등 켜시고요. 자, 차량 갓길로 이동하실 수 있는 상태면 이동시켜야 됩니다. 내려서 시시비비 가리다가는 차만 망가졌을지언정 나는 괜찮았는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갓길로 이동시키시고 요즘엔 도로에 CCTV도 잘 돼 있고 블랙박스도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CCTV는 블랙박스나 CCTV를 충분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갓길로 먼저 이동시키시고요. 그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나서도 그 차 안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것 또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 이제 갓길로 옮기시긴 했는데 갓길에서도 서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너무나 위험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자, 후미 차량의 좀 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렁크를 개방해 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교통사고의 특징 가운데 또 다른 것은 바로 음주운전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추석 외기간에 그 전체 교통사고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7.8%였는데 추석 연휴에는 10.1%로 증가하고요.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귀성 귀경길을 고속도로로 이용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추석 외기간에는 2.1%였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3%로 고속도로 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음주나 고속도로 사고나 한 1.5배 가까이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명절 연휴에 음복주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제 음복주 단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돼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 과거에 0.05%였던 혈중 알코올 농도 적발 수치가 이제는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그 수치 0.03 얼마나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일까요? 자, 보시면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충분히 0.03% 나올 수 있는 수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절대 한 잔쯤은 괜찮아라는 생각 아예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충분히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몸의 반응이 느려지고 충동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음주운전 한 잔만으로도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시 주의사항 3가지만 정리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석 안전띠 착용,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시내도로든 고속도로든 항상 안전띠 착용하는 습관 생활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시간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중간에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2시간에 한 번씩은 쉬어 가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